전통적으로 공상은 집중력 저하와 게으름의 증거로 여겨졌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이며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으로 봅니다. 공상의 세 가지 긍정적 기능 중 첫째는 무의식적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매몰되어 있을 때 뇌의 전두엽은 과부하에 빠지게 되죠. 이때 잠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멍을 때리면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작동합니다. 이게 작동하면 무의식 안에서 서로 상관없이 보이던 정보들이 조합되면서 아하 하는 통찰로 이어지기도 하죠. 둘째는 미래 계획입니다. 인간의 뇌는 공상을 통해 미래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하죠. 예를 들어 발표를 앞둔 학생은 질문을 예상하고 그에 대처하는 자기 모습을 공상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려는 거죠. 셋째는 정서적 휴식입니다. 과도한 정보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뇌를 풀가동 상태로 계속 두는 건 엔진을 장시간 과열시키는 일과 같죠. 다소 유치하지만 통쾌한 공상에 잠길 때 뇌는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정서적 휴식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 결과 현실의 중압감에서 잠시 벗어나 심리적 에너지를 재충전함으로써 다시 현실의 과업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자아 조절 능력을 회복하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공상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더 멀리 뛰어오르기 위해 무의식의 태엽을 감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어보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그런 몽상 그만해. 넌 공부하고 있어야 하잖아. 이건 수많은 아이가 들어온 꾸중이다. 몽상에 대한 전형적인 통념을 말하고 있네요. 어쨌든 핵심어는 daydreaming. 주제는 부모는 아이의 공상을 싫어한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그러나 아이들의 공상은 나쁜 게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1번 노인들은 미래지향적인 인지과업에 참여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불가능하다. 2번 공상의 빈도는 사람의 시간적 나이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3번 아이들이 공상하는 것을 혼내는 것은 인지처리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본의 아니게 방해할 수 있다. 4번 남성과 달리 여성은 45세에서 49세 사이에 공상이 두드러지게 급증하는 현상을 겪는다. 5번 개인의 성공에 대해 공상하는 것이 효과적인 문제 해결의 주요 동력이다. 3번이 정답으로 유력해 보이지만 5번도 가능성이 있네요. 계속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몽상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이제 발견하고 있다. 몽상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몽상의 장점을 설명하겠다는 거네요. 심리학자 레오나르도 지암브라에 따르면 많은 몽상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돕는다. 몽상의 첫 번째 기능이 문제 해결이라는 거군요. 때때로 해답들이 갑자기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 해답들은 종종 이런 종류의 몽상을 한 결과다. Out of the blue라는 관용구는 out of the clear blue sky가 줄어든 표현입니다.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을 묘사할 때 쓰는 관용구죠. 1200명의 남녀에 관한 연구에서 지암브라 박사는 모든 나이대의 사람이 몽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개인적이거나 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해서 더 많이 몽상한다. 그들은 성공이나 실패와 같은 것에 관해서는 별로 몽상하지 않는다. 성공이나 실패에 관해서 몽상하는 일이 적다는 사실은 좀 의외군요. 또한 지안브라 박사는 발견했다. 모든 연령대의 여자가 남자보다 몽상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두 성 모두 몽상을 점점 덜 한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러나 45세에서 49세 사이에 몽상이 급증한다. 여자가 남자보다 공상을 많이 하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몽상의 빈도가 하락하지만 45세에서 49세 사이에는 남녀 모두에게 공상이 급증한다는 말이네요. 남자나 여자나 중년의 위기에 접어들면서 공상이 많아진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좋았던 옛 시절에 관해서만 몽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대신 다른 모든 사람처럼 노인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똑같이 몽상한다. 비록 그들의 전반적인 몽상은 줄어들지만 그건 여전히 문제 해결을 포함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몽상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캐슬린 스테리 박사는 덧붙였다. 사람들은 몽상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몽상이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경감을 제공하니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몽상이 원인, 문제 해결, 기분 전환, 스트레스 경감이 결과군요. 다시 핵심어는 Daydream. 주제는 몽상의 실제와 세 가지 순기능. 문제를 봅시다. 보기 1, 2, 4번은 본문 내용과 상반됩니다. 보기 5번의 경우 지문에 나온 그들은 성공이나 실패와 같은 것에 관해서는 별로 몽상하지 않는다 라는 진술과 어긋납니다. 보기 3번의 경우 본문에 따르면 공상은 여러모로 유익한 것이므로 아이들의 공상을 막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미국 작가 제임스 서버의 단편소설 월터 미티의 은밀한 생활은 공상의 어두운 측면을 유머러스하게 다룬 작품입니다. 현실의 월터 미티는 아내의 잔소리에 시달리고 주차요원이나 정비공 같은 사람들로부터조차 은근히 무시당하는 무기력하고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현실에서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미티는 자기만의 공상 속에서 용감하고 유능한 영웅으로 변신하죠. 예를 들어 자동차의 속도를 올리라는 아내의 잔소리에 폭풍우를 뚫고 가는 용감한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공상에 빠지고 장갑을 끼라는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며 병원 앞을 지날 때는 수술 장갑을 낀 유능한 외과 의사가 되는 상상에 빠지고 신문파리 소년의 유명 재판 소식을 알리는 외침을 듣고는 검사에 맞서는 멋진 증인이 되는 공상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월터 미티의 공상은 심리학자 아들러가 말한 열등감 보상을 잘 보여줍니다. 현실의 자아와 이성적 자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 때 공상을 통해 그 격차를 메우려는 방어 기제죠. 이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공상에 의존하는 비적응적 공상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 도피가 심해지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할 동기 자체를 상실하게 만드는 공상의 심각한 부작용을 보여주는 거죠. 월터 미티의 공상은 압박받는 현대인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서글픈 몸부림을 상징합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좌절감 속에서 공상은 이제 즐거운 일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전락한 거죠.